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대학교를 아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을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저희 이제 또 리테라이드 학원이 여기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수원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대학교를 좀 선정을 해서 오늘 전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이제 뭐 공대나 또는 이제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대 입학을 희망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아주대학교 전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변동사항들 같은 경우에 뭐 일부 또 변동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아주대학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대학교 신입학 전형 전반적인 부분,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변경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집 시기별로 수시하고 정시 전형에서 관련된 부분들 일부 이제 주요 내용이나 변경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자,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 모집 인원은 276명이었는데 2025학년도 총 모집 인원은 316명으로 네, 지금 모집 인원이 대략 한 40명 정도가 지금 좀 늘어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 앞선 대학들 중에서는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과기원, 이제 이런 학교들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이제 뭐 과기원은 뭐 수능 최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중상권 대학교들 상당수가 올해 이제 그 아주대학교가 지금 변동사항을 시도했던 부분들을 많이 변화를 시도했죠.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수시 전형에서 이러한 어떤 지정 과목을 폐지를 하면 정시 전형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정 과목 폐지는 비슷하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실제로 뭐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아주대학교 정시 전형에서도 지정 과목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학들이 시도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지정 과목 자체가 보통 이제 자연 계열에서 수학, 뭐 미적이나 기하, 중택일 또는 이제 과탐 지정을 정해놨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대도 전년도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 그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지정 과목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금 추가를 하는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모든 이제 학과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지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이 있었는데,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정 과목은 지금 다 폐지가 됐다. 그리고 합산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합산 기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산 기준이 바뀐 거는 없고, 자, 이제 선택 과목, 지정 과목만 일단 좀 바뀌어 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다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경이 좀 있는데요. 자, 가장 모집 인원 규모가 큰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595명으로 일단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이제 원 전형도 역시 모집 인원 동일하고, 투 전형만 한 명이 이제 감소했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감소 폭이 크다 작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도 역시 모집 인원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923명에서 931명을 모집을 하니까 대략 한 플러스 8명 정도가 지금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한 건데, 뭐 실제로 이제 8명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렇게 모집 인원 상에서 큰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및 선택 과목 제한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데, 자, 일단 의학과랑 그 다음에 약학과, 아주대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과들이죠. 이 두 개의 학과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 제한도 폐지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죠. 특히 이제 의대나 약대를 생각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도 대단히 이제 우수한 이제 병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도 높고 입결도 높은 학교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선택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됐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자, 의학과 같은 경우에, 자, 의학과든 약학과든 일단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선택 과목 제한이 없죠. 자, 아주 이색적인 부분은 뭐죠? 바로 의대나 약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탐구 영역에 있어서 과탐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뭐 대부분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제 선택 지정 과목, 그러니까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의대랑 약대와 같은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 중 택 1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탐구 같은 경우는 과탐을 지정을 해서 반드시 그 두 과목을 응시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아주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에는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입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경쟁률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 과목 제한에 대한 폐지는 일단 요 부분으로서 수학이랑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의 모든 선택 과목 제한은 폐지가 됐다. 그것이 의대랑 약대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합 6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개 영역의 합산 등급이 6 이내라고 했으니까 4합 6 이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따진다면 매우 높은 기준이긴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2024학년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단 4합 6 이내였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좀 달랐었던 거는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 중 택일,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과탐만 2과목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 선택 과목은 지정 과목은 폐지가 된 상태고 전체 합산 등급은 동일하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는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건 아닌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대 같은 경우는 완화된 것이 아니지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합산 등급 기준,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 등급 기준이 3합 5등급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년도 기준을 한번 따져보면, 그러니까 2024학년도였죠. 전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이었었냐면 합산 등급이 4합 7등급 이내였었습니다. 물론 지정 과목이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4합 7등급에서 지금 3합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점,
3업 5등급은 이제 주요 전국에 이제 있는 대부분의 약학과의 평균 이제 수능 최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자체를 일단 완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약대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았던 대학교가 뭐 영남대 그리고 아주대 이 두 개 학교가 가장 높았었는데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수능 최저를 한번 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업 5등급으로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선택 지정 과목도 폐지를 했고요. 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했었을 때 기존까지 이 4합 7등급이라는 기준을 유지했었을 때 이건 뭐 이제 학종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정성평가의 영역들을 좀 감안한다면 대략 한 그래도 2점 내신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2점 초반대 등급 정도가 일단 합격선 정도,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2점 초반대에서 2025학년도에 입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게 교과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의 영향력, 즉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입결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분명 입결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측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약학과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5명을 새롭게 신규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새로 모집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느 전형에선가 분명히 모집 인원을 좀 줄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정시 전형에서 모집했었던 약학과 모집 인원을 5명을 줄이고 그리고 이 5명 줄인 인원을 수시 논술 전형에서 이제 새롭게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출제 범위는 뭐 수리 논술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약학과 논술 전형도 새롭게 5명을 모집을 하고 자, 이 약학과 논술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탐구. 자, 지정 과목 없죠. 자, 3합 5등급 이내이다. 그러니까 에이스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다. 네, 그래서 에이스와 동일한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의예과 논술 같은 경우 2025학년도 의예과 논술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따지고 보면 에이스 전형하고 동일하니까 그 부분들이 일단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의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제한 폐지가 되었다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공고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수시 전형에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일단 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자, 모집 인원이 자, 793명에서 753명으로 일단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좀 증가한 데 비해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일단 정시 전형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수능 선택 과목, 즉 제한, 즉 지정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일단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계열은 뭐 따로 변동, 지정 과목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인문계열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연계열 지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수학 같은 경우 미적이나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타 대학들도 2025학년도에 이렇게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는 거 제가,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이제 좀 보완을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자유는 보장해 주되, 나름대로 자연계열의 어떤 기존까지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수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든지 또는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자,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그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자체 변환 표준 점수 즉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쓰죠. 자, 거기에서 3% 가산점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정 정도 보완을 했으니까 정시 전형만 타겟팅 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계열 지원할 때 수학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을 선택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정시보다는 수시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선택 과목 전략을 좀 수립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볼 때 뭐 기하 미적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사탐 같은 경우를 선택을 했을 때 과탐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유불리를 따졌을 때 사탐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이 부분들은 한번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일단 변경 사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전형별 모집 단위별 이제 모집 인원을 살펴보는데, 앞서서 이제 뭐 수시 전형 모집 인원과 정시 전형 모집 인원에서 수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증가했고, 정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빠졌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뭐 그냥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 뭐 자세하게 설명 다 안 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이제 조금 아주대 같은 경우에 좀 이색적인 학과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뭐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좀 있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학과들만 조금 한번 좀 이제 전형하고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 일반 학과 같은 경우 중에서는 여기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모집하는 학과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지능형 반도체, AI 모빌리티 공학,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 공학. 네.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키우는 학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정시 입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 학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결 점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 지원 배치 점수 같은 경우도 좀 높게 배치가 되어 있는 학과들이니까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방 디지털 융합 학과라고 해서 네, 요 학과 같은 경우 뭐 아시겠지만 국방 디지털 융합 학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계약학과죠. 계약학과인데, 요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이제 그 별도의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요거 이제 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체결한, 대표적인 이제 군 계약학과입니다. 군 계약학과. 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은 뭐 전액 이제 장학금 지원이 되고 졸업 이후에는 이제 의무 복무 기간 아마 이제 7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군 ICT 계열 쪽으로 ICT 기술 분야로 이제 채용이 되어서 네, 이제 7년간 아마 의무 복무를 해야 될 겁니다.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뭐 그 대표적인 이제 유사학과로서 고려대 이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도 있죠. 네, 그런 이제 관련된 이제 좀 비슷한 유형의 학과인데 네, 점수가 이제 매우 높은
높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이제 아예 모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전형 자체가 좀 달라서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정원 외로 이제 모집하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의학과하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인원상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약학과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 여기 논술 칸 있죠. 요 칸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다 보시면 약학과 요 칸, 네. 여기 5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올해 이제 신설된 이제 모집단이니까 네, 요 부분들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15명을 모집했었는데 여기서 5명 줄이고 지금 수시 논술 전형으로 지금 5명을 뺐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형들 이제 뭐 고른기의 1과 그다음에 고른기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다른데 여기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뭐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강을 보시다 보면 일반 1, 일반 2, 일반 3, 그다음에 일반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1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의학과 단일 모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2 같은 경우는 약학과 단일 모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반 4 교차라고 되어 있는 이 전형이 바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요 얘기를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요렇게 의대, 약대, 그 다음에 간호대 요거 3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일반 전형 3.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수의 학과들이 다군에서 많이 모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나중에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로 지금 이제 모집을 하는, 네, 여기 지금 보면 국방 디지털 융합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형들이 이제 정원 외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집 인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정원 내, 정원 외 모집 인원 다 합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동영상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학과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여러 학과들이 다 나누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네,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 접속하시면 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자료들을 저도 이제 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동영상까지는 좀 이 유튜브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이제 블로그에다가 세밀하게 좀 정리하면서 동시에 남겼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계약 이후에 이제 좀 바빠지는 시즌이 되어서 이제 당분간은 글을 이렇게 뭐 따로 별도로 중복해서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서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수시 전형과 그리고 수시 전형과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을 조금 나누어서 네,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